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본 영상의 모든 자료와 결론은 개인적인 강한 내피셜이 담긴 내용이 많으므로 투자하시는데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로 선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동이 아니야. 그리고 선택은 본인의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멘탈이 깨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되게 웃긴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지같이 후원을 받거나 단 1원 하나 쿠폰을 뭐 받았나요?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받았나요? 그러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코인판이 아마 이번에 깨달으셨겠지만 되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도 내 자신이 어떤 코인을 만약에 말씀드려도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지키면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어느 정도 프로텍팅이 됐을 거야.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100만원 넣어야 할 사람들이 500만원 넣고 1000만원 넣고 하니까 거기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 내린 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손가락 의지에 있어서 움직인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저번에도 그저께 이게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1번 시나리오대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500달러 선을 여기서 만약에 깬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추세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1700달러 그 정도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밤하고 내일 오후까지 만약에 이 추세를 만약에 유지를 시켜준다면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 쪽에 밑에 디센딩 트라이앵글 쪽에 밑선을 돌파하지 않고 하방으로 돌파하지 않고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강하게 15,000달러까지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1,500달러를 하방으로 찍고 1,100달러를 찍고 밑으로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9,200달러까지 찍고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암호자산 투자 지침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나아요.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는 33%, 그리고 알트코인은 33%, 현금은 33%. 이 비율을 1대1 정도, 1대1 비율로 딱 하시고, 만약에 알트 추세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토시가로 되게 많이 까져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비트코인 33%에서 15%를 빼서 알트코인으로 돌리고, 알트코인이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서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올라가서 비트 개수가 늘어나면 그거를 다시 비트 개수로 옮긴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암호화폐 장세가 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해킹 사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 33%를 저점에다 걸어놓거나 대응하는 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몰빵에 100%,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100% 들어가는 거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나중에 수익 나서 내가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 오히려 잘못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옵션이나 선물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시장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시장에서 3년 이내에 계신 분들, 2년 이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매수 매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매수도 마찬가지야. 25% 4번에 끊어서 하시던가, 30%씩 3번에 끊어서 하시던가, 20%씩 5번에 나눠서 하시던가, 시장 장세가 변동성이 되게 심할 때는 10%씩 10번에 나눠서 하시던가.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위에 1번 비율 있죠. 1대1 비율. 이거를 잘 맞추시면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나쁘지 않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코인의 분석을 잊지 마셔라. 항상 내가 가진 코인에, 내가 산 코인에 관해서 트위터에서 그 코인의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로드맵을 추진시키고 있나, 관련 뉴스는 어떻게 나오나,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코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번 영상의 이제 메인이 될 수도 있는 얘긴데, 이게 바이낸스가 한국 법인 설립을 임박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지금 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자, 바이낸스 하면 어떤 거래소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은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여기 나와요.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부터. 한국 시장 진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동대표인 강지호 씨다. 강 대표의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면 그는 SK 플래닛과 쿠팡을 거쳐서 2016년 5초 서비스 플랫폼 20고를 창업했으며 지난해 BXB를 창업했다. 지금 이 한국 시장에서 대표로 이번에 등록을 한 사람이 이제 바이낸스 타이틀을 걸고 한 사람이 한 분이 이제 보면 SK 플래닛하고 쿠팡의 출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소강 상태로 있는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입금에 관해서 닫아놨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보다 거래량도 없어. 근데 의도적으로 걔네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서포트를 해줬던 데가 두 회사가 있었어. 그 하나는 대표적인 게 소프트뱅크였고 두 번째가 SK 플래닛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쿠팡이 누가 운영하는 회사인 줄 아죠? 누구 돈줄이 많이 들어간 줄 아시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넥슨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있기까지 초반에 베이스를 깔아준 것도 사실은 소프트뱅크에서 많은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 연결 관계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이 맥락상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야. 이분이 강지호 씨가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제 당국이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한국 진출 관측을 줄곧 부인해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한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 줄곧 해서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네. 이제 한국의 규제 준수 담당관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함께 일할 진실되고 경험 있는 분을 찾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최영원 바이낸스 랩스 이사님께서 공고를 하셨다고 이 얘기도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거래소도, 바이낸스 거래소도 결국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바이낸스는 지난 6월 영국 파운드와의 연동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GBP를 2개월 안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달이니까 GBP가 나오는 게 8월 달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월 달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게 되게 많은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은 물론 7월 달이라 장세가 별로 안 좋고 한 번에 급등 장세가 있은 후에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만 200개가 돼요. 200개 거래소 중에 첫 번째로 유동성이 많은 거래소야. 물동량이 되게 많은 거래소야. 자체 확보된 코인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야. 이 거래소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자, 그럼 그 시그널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요? 이 사업이,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망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를 지금 여는 걸까요? 결국 그건 아니죠. 사업이라는 게 이득이 될 만하고 시장이 어떻게 조성될까라는 걸 알기 때문에 DG 바이넥스도 7월 12일 날 오픈해서 지금 가오픈으로 이렇게 저렇게 플랫폼을 테스트해서 연동하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바이낸스도 여기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건 망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문 닫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3인터넷 은행이 10월달 다시 접수된다. 컨설팅 통해 인가 확률 높인다라고 여기 나와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키움하고 토스뱅크가 이번에 탈락했어요. 5월 26일 날. 근데 이거를 10월 10일 날하고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번 연도 안에 12월 안에 심사 결과가 발표된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은행에 관해서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있고 K뱅크가 있지만, K뱅크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는 제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인터넷 뱅크가 더 생긴다. 그거는 과연 뭘 뜻할까요? 그럼 그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랑 상관이 없을까요? 기존의 은행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외환으로 들어가서 미국 밖에 비둘기가 달러 값을 올렸다. 환율이 상승할까라는 얘기 나와요. 여기 보면 미국 밖에 비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뜻하는 게 ECB, 유로 중앙은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왔다. 그런데 전날 반등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도 완화적 스탠스를 띨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부풀려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계속 질질 끌고 왔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미국에서 그걸 발표하기 전에 사실 발표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다음 주거든요. 유로에서 발표를 하는 날짜가 사실 또 다음 주야. 그래서 먼저 ECB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근데 웃긴 거는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등의 경제 성장률이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독일 경제부는 간밤 월간 보고서를 내고 독일의 2분기 성장세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ECB는 다음 주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라고 나와요. 다음 주에 ECB가 먼저 금리 결정 회의를 내린다는 거죠. 네. 그 양적 완화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금리 인하.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여기서 더 내리면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운드화하고 유로가 썩 좋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들은.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와중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달러 강세로 연결되는 이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어.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에 관해서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결국에는 4분기로 다시 한번 딜레이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딜레이를 시키면 그 결과가 주식시장이나 현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하 단행 또는 예정인 국가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미국은 보면은 9월 달에 0.25% 추가 인하 가능성, 그리고 이달 말에 0.25% 인하 확실시예요. 지금까지 인하 확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방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면 미국 고용지표랑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 지금 보면은 유럽이 이달 말에 금리 인하가 유력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야, 사실은. 그 다다음 주가 미국이거든요, 순서가.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늦춰도 돼. 그 시나리오를 이들이 그리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IMF 통화 바스켓, SDR 통화 바스켓이 있는데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93%야. 31%야. 전 세계 기축 통화 중에. 그리고 보면은 US 달러가 41.73%야.
그러면 유로가 먼저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관해서 확실시돼서 실시를 하면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거는 4분기로 살짝만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총을 지금 안 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나 S&P 500 지수도 거의 리치를 찍어서 거의 건덩건덩 한다고 생각해. 암호화폐 시장은 하방을 갈까 안 갈까 하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데드라인에서 건덩건덩해.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반대야. 리치를 찍고 내려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야. 이게 교묘하게 어느 시점이 가면 트리거로 작용해서 이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스위칭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 뉴스에서는 바이낸스부터 뭐 금리에 관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안 좋으니까 아마 패닉하고 계시거나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헬스장을 다니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 더 빡세게 하시고 조금 더 기분 전환을 하시고 밖에 가서 바람도 많이 쐬시고, 차트를 아무리 봐봐야 결국엔 이들이 우리 진을 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패턴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소강 상태를 만들고 그 주기를 갑자기 줄 때는 작년과는 지금하고 또 다른 분위기거든. 근데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좋은 분위기거든. 작년에는 하락 장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장세에 있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